자, 그림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의자에 앉는 경우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는 24 이상의 좌석에 앉는다라는 거죠.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4와 25에 앉을 수 있다는 거고, B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그러면 14 이하니까 11, 12, 13, 14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윤곽을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차이가 1이 되면 안 돼요. 번호가. 그 다음에 또 차이가 10이 돼도 안 되죠.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A가 크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4와 25잖아요. 네, 그러면 자, A가 가정합시다. A가 24에 앉는 경우, 그 다음에 쉼표 B가 11, 12, 13, 14 중에 앉을 수 있죠. 11인 경우 하나씩 이건 따져봐야 돼요. 이거일 때. 자, 경우수 문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00% 공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절반은 하나하나 노가다식으로 풀어야 되고,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공식에 적용시키는 거지, 무조건 공식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씩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24죠. 그럼 A가 여기 이렇게 24. 그 다음 B가 여기 11에 앉는데, 일단은 차이가 하나인 자리를 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24에 앉았으면 23과 25는 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B가 11에 앉았으니까 12에 앉을 수 없고, 그 다음 차가 10이 돼도 안 되죠. 그렇죠? 차가 1인 것도 있고 차가 10인 것도 있으니까 A가 24에 앉았으니까 14 자리에는 앉을 수 없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3명을 어떻게 앉을 수 있냐? 차이가 한 개가 나야 되고, 한 개가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3명을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3명이 앉을 수 없죠. 15, 16, 17에. 여기는 2명만 앉아야 되고, 앉을 수 있는 방법은 15, 17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15에 10개 큰 25, 17과 10개 큰 27은 앉지 않죠. 괜찮고, 13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네, 13보다 10개 큰 23은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요. 네, 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3명을 여기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24인데 한 칸씩 옮겨보자. B가 11일 때 꼼꼼하게 하면 나와요. 이걸 이제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A는 24 그대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B가 지금 12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12. B가 12일 때 해보자. 자, B가 12자리에 앉으니까 여기에 앉는다는 거고, A가 24니까 양 옆에 앉을 수 없고 10개 차이는 14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B가 10이 앉으니까 11과 13을 앉을 수 없고, 그럼 남은 3자리 여기인데, 여기 3명 앉으면 한 개 차이 나버리잖아. 여기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그쵸? 이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없어요. 이 경우 수는 없고요. 3번. 자, A가 24, 그 다음에 B가 13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꼼꼼하게. 틀리는 것보다 나아요. 그냥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세요. 좀 부탁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나씩 해야 되는 거구나. 경우의 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절반은 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 재수할 때. 현역 때 알아야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봅시다. 자, 다시 보면 A가 24고요. 그러면 14도 앉으면 안 되고, B가 13이죠. B가 여기 앉네. 13. 그러면 12에 앉으면 안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3명이 11, 15, 16, 17에 앉아야 되죠. 앉을 수 있는 방법은 11. 여기 반드시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16은 안 되죠. 왜냐하면 16에 앉으면 15, 17에 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5, 17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0을 더해도 22 없죠. 의자가 25, 27 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야겠네. 그러면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역시 3팩토리알. 그래서 3팩토리알 6가지. 자, 4. 자, A가 이번에는 24, 그 다음에 B가 14일 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별거 없어요. A가 24 앉았고요. A 24 앉았으니까 14 안 되고. 그건 뭐야? B가 14에 앉아야 되는데, 예,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A가 24에 앉으면 14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이 자릿수는 경우수는 없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5번. 자, 이제 끝났어. A가 24 앉는 건 끝났어. A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A가 24에 앉는 경우, A가 25에 앉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이제 세분화 시켜서 하나씩 하는 거야. 자, A가 25다. 그럼 B가 다시 10일 때 보자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A가 25, 여기가 A25. 그러면 15 앉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A 옆자리인 24 앉으면 안 되고. B가 11이에요. 그럼 옆자리인 12가 안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23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두 자리가 있긴 한데 두 자리 다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명 앉아야 되고 23에 반드시 앉아야 돼. 23에 누군가 앉아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13에 절대 앉으면 안 되죠. 그죠? 10개 차이 나니까. 됐죠? 그러면 자, 먼저 그럼 16, 17은 제약이 없어. 16, 17에 누군가 한 명이 앉아야 되고 14에 반드시 한 명이 앉아야 되고 23에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예, 여기서 두 명은 앉을 수 없고 한 명, 13, 14에 한 명, 16, 17에 한 명이 앉을 수밖에 없는데 13에 앉아버리면 23을 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 23에는 무조건 앉아야 돼 사람이. 예, 여기에 한 명이 앉고 여기 한 명이 앉아야 된단 말이야. 13, 14에 한 명, 16, 17에 무조건 한 명이 앉아야 되고 그리고 23에 한 명이 앉을 수밖에 없는데 23에 무조건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13에 절대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3,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17은 아무 데나 한 자리죠. 그렇죠? 예, 어디 앉아도 상관없잖아. 26자리, 27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16, 17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할래? 이제 선택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 2 곱하기. 자, 그럼 뭐 16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14, 16, 23을 3명을 나열하는 방법수는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12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6번. 자, 이번엔 A가 25. 자, B가 12일 때 보자. 자, 또 지우고 볼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이렇게. 자, A가 25고요. A가 25. 그러면 A가 25 앉았으면 옆자리 24 안 되고 25니까 15자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12죠. B가 여기 앉네. 12. 그러면 22는 없고 옆자리 11과 13을 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한 명이 앉아야 되고 이 둘 중에 누군가 분명히 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23은 무조건 앉아야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죠? 네. 그러면 23, 그 다음에 14 앉아야 돼요, 무조건. 네, 모순 없죠? 그럼 16, 17 역시 두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뭐 17을 선택했다. 선택하는 가지수가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그러면 선택이 14, 17, 23을 나열하는 경우죠. 역시 3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가 되겠네요. 자, 7번. 이제 끝났어. 이제 8번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잖아. 틀린 것보단 나아요. 이게 FM이야. A가 25. B가 13일 때. 자, 또 천천히 봅시다. 자, A가 25. 그러면 옆자리 24 안 되고, 그 다음에 10개 차이 15자리 안 되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13이죠. B가 13이니까 여기 B. 그러면 13을 앉았다는 것은 23을 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옆자리 12, 14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앉아야 되죠. 그럼 남은 3명을 앉으면 어떻게 돼? 앉을 수 있어요? 17,
16, 17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개 차이 나버리는데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씩 하세요. 예. 8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A가 25, 자, B가 14일 때 보는 거죠. 자, 그럼 또 치우고 별거 없지.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자, 다시 A가 25 그러면 한 개 차이 안 되고 10개 차이 15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얼마? 14. B가 14니까 여기네. 그러면 24는 어차피 못 앉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차이 나는 13자리를 앉을 수가 없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23은 무조건 앉아야 되죠. 23. 그 다음에 11, 12 중에 뭔가 두 개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16, 17 자리 중에 누군가 한 명 앉아야 되죠. 자, 11, 12 중에 두 자리 중에 뭔가 하나 선택한다. 말 그대로 몇 가지? 두 가지. 뭐 11 선택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16, 17 중에도 뭔가 두 개 선택해야 되죠. 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리가 선택됐으니 이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이게 의자를 선택하는 경우 곱하기 이제 3명을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 됩니다. 그러면 4, 6에 24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자, 요걸 전부 다 기사하시면 정답은 60가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 문제는 절반이 공식이고 남은 절반은 50%는 일일이 한 땀 한 땀 노가다식으로 푸는 게 실제 수능에도 나옵니다.